네, 조국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서서히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 이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담당 검사의 신상이 털리는가 하면요. 집회 참가한 목사가 내란 음모죄로 고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검찰 출입하는 이혁근 기자와 이 뉴스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혁근 기자, 앞서 리포트에서 보면 정경심 교수의 실제 조사 시간이 이제 2시간 40분이었다. 근데 검찰 조사실에는 오전에 나가가지고 밤늦게 나왔잖아요. 예, 이 과정을 검찰 조사 과정을 좀 들여다보면 이해하시기가 편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검사의 질문에 답을 하는 진술, 이 진술 내용을 확인하는 조서 열람, 그리고 조서에 문제가 없을 때 최종적으로 하는 조서 날인 순으로 검찰 조사가 진행이 됩니다. 도장을 찍는가 지장을 찍는 거. 그렇죠. 네. 어제 정경심 교수 2차 소환 상황을 시간 순으로 정리를 해보면요. 네. 우선 정 교수가 검찰에 출석한 시각이 오전 9시입니다. 출석을 해서 오후 4시까지 점심시간을 포함해서 1차 조서 열람을 했고요. 네. 그 이후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게 개천절 1차 소환 때 건강상 문제로 조기 귀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 부분을 읽어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까지는 이제 1차 조사의 연장선상에 있었던 것이 되겠죠. 오후 4시까지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오후 4시부터 오후 6시 40분까지 2차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때가 본격적인 조사였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나서 20분가량 저녁 식사를 한 뒤에 7시부터 11시 55분까지 그 뒤에는 그때 이제 저녁 식사 전에 했던 조서를 열람을 하게 된 거죠. 네. 2차 조서 열람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저렇게 표로 정리를 해서 보니까 이해가 쉽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어제 이제 조서 확인에만 한 12시간 가까이 썼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조서 열람이 피의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12시간 쓴 것이 전혀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네. 통상 그런데 한 번 조사에 2~3시간 정도 조서 열람을 하게 되거든요. 정 교수가 조금 오랜 시간 열람을 한 건 맞지만 사람마다 읽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문제될 건 없습니다. 네. 역대 주요 인사들의 조서 열람 시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7시간 30분,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시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30시간을 조서 열람에 할애를 했습니다. 조서 내용을 외워서 향후 방어 전략을 세우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네. 그리고 조국 장관 자택 압수수색 과정. 이게 또 여전히 또 인터넷, 온라인을 좀 달구고 있어요. 상황을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왜 그러고 있는 건지? 이 부분은 조국 장관과 그때 압수수색 담당 팀장 검사가 서로 간에 통화를 한 부분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통화한 검사가 김모 검사라면서 SNS상에 김 검사의 신상이 퍼져나가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조 장관과 통화를 한 건 김 검사가 아니라 이모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입니다. 저 모자이크 된 부분이 바로 이제 김 검사라는 분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저분이 통화한 게 아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 여성인 김 검사의 사진을 놓고 외모를 평가를 하거나 욕설을 하는 등 명예훼손성 글이 떠돌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김 검사의 남편과 직접 통화를 한번 해봤거든요.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는다면서 가짜 뉴스는 사실관계만 제대로 나가도 수그러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자, 그리고 조국 수사를 둘러싸고 서울 곳곳에 집회가 연일 계속되고 있는데 집회 관련해서 지금 사진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전광훈 목사가 이제 여당에 고발을 당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 국정감사장에서 전광훈 목사를 고발하면서 논란이 좀 시작이 되었는데 경찰청장한테 저 고발장을 제출했었죠, 국감장에서. 네네, 민감용 경찰청장한테 고발을 하게 되면서 이게 논란의 첫 출발이 됐는데요. 김 의원이 어떤 취지냐면 전 목사가 지난 3일 보수 집회에 앞서서 청와대 함락과 문재인 대통령 체포를 목표로 순국대 청와대 진격 등을 사전에 논의했다면서 내란 선동 혐의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당시 청와대 주변에서 폭력 행위를 벌이다가 46명이 연행당했다 이런 것이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한번 관련 내용을 들어보시죠. 다수의 군중이 모인 자리에서 기도를 하고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청와대로 진격해서 문재인을 끌어내려야 된다 이렇게 수차례 내란을 선동한. 그런데 같은 곳에요. 오늘 한 시민단체가 반대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고발을 했습니다. 일종의 결과적으로 맞고발인 셈이죠. 취지를 한번 들어보시죠.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목소리를 내는 거에 대해서
그 정당이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자신들을 비판한다고 이제 고발한 자체가 입에 재갈을 물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네, 한편 전 목사는 지난 대선 때 교인들에게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문자 메시지 397만여 건을 보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네. 뭐 이제 양상이 고발전으로까지 이제 번지는 것 같습니다. 검찰 수사에서 가려질 내용이 그만큼 많고 그 내용에 전 국민이 관심을 두고 있다는 뜻이겠죠. 뉴스 추적 이혁근 기자였습니다.